운영 체제에서 이제 여러 개의 작업들을 실행하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원래 CPU는 그냥 뭐 있는 순서대로 쭈르륵 실행하면 이제 간단한데 이제 사용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멀티태스킹이 필요하더라.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을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왔다 갔다 뭐 해야 되겠고, 그러려고 하면 뭔가를 작업을 실행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테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마치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잘 기록을 해놨다가 다시 그것을 복구를 해주게 되면 마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 과정이 이제 문맥 교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이 프로세스들은 무조건 실행을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작업에 따라 가지고 잠시 기다리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다가 그 파일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읽기 작업을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더 이상 이 프로세스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파일 읽기가 완료가 돼야지 읽어온 것을 갖고 뭐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파일 읽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프로세스는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읽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스케줄링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웨이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웨이팅 상태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이유는 요놈은 스케줄링에서 고를 때에 일단 제껴놓겠다는 표시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케줄링 할 때 선택하는 것은 웨이팅에 해당하는 것은 빼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 의해서 일부 이제 또 이렇게 그 중지되어 있는 것이 있죠. 서스펜디드라고 하는 것들. 사용자가, 이건 나 일단 이제 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실행을 계속해야지 라고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그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역시 또 실행 대상에서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따라서 스케줄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은 고를 대상은 레디 상태인 것들만 따로 검사를 해서 그 중에 하나 고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레디가 됐건 러닝이 됐건 웨이팅이 됐건 또는 서스펜디드가 됐건 간에 그 정보는 어디까지나 단지 뭐 스케줄링에 의해서 뭔가 선택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참고 정보로 쓰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지 그냥 어떤 특정한 무슨 표시를 해놓는 거죠. 어쨌거나 각 프로세스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곧 그것에 해당하는 명부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을 하나 만드는 거죠. OS 내에서. 그래서 그 명부가 있는 한은 그 프로세스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번호도 하나씩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나 이런 정보들을 결국은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들을 쫙 다 검사를 해가면서 그 중에서 웨이팅 것은 빼고 서스펜디드도 빼고 레디인 것들 중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스케줄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별도로 실행 파일에서 읽어온 코드 정보,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실행하면서 필요한 스택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면 운영체제 내에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각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위한 코드, 데이터 스택을 위한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이제 종료가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유닉스 같은 경우는 보면 차일드 프로세스가 끝나면 그 끝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어떤 상태로 끝났다, 엑시트 코드가 뭐냐, 이것을 패런트한테 패스해 주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보고 그 다음 작업을 패런트 프로세스가 진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컴파일러를 실행했는데 성공을 했으면 다음에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 프로세서는 명분이 이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아직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은 남아 있는데 이제는 실행을 위한 정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데이터 스택을 위한 메모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만 남아 있는 것이 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제 실제 그 현재 실행 상태에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각각마다 고유한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 하나씩 할당이 되고 있게 되겠고요. 각각은 나름대로 상태가 있겠죠. 레디 상태일 수도 있고, 뭐 웨이팅 상태일 수도 있고, 뭐 러닝일 수도 있고, 서스펜디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두 개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앞에 시점에서는 이제 둘 다가 실행 가능한 상태라고 일단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U는 이제 한 개라고 보게 되면 이 CPU는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있었거나 그런 거죠. 지금 같은 프로세서 두 개니까 P1을 실행하거나 P2를 실행하거나 운영체제를 실행하거나 CPU는 한 개라고 보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나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CPU가 실행하는 것이 뭔지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면 대략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P1, P2가 둘 다가 실행 가능한 상태인데 어쨌든 스케줄링에 의해서 P1이 선택이 됐다고 보면 P1은 이제 러닝이 되겠고 P2는 레디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P1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텐데 그 속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된 대로 되어 있겠죠. 뭔가 실행하다가 중간에 파일 읽기를 요청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뭐 리드 함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파일 읽기를 위해서는 운영체제 쪽에 시스템 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읽기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리눅스 그 함수를 보게 되면 뭐 EAX, EBX 각각 레지스트에다가 적절한 값들을 세팅을 하고 파일 읽기에 해당하는 값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int 0x80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운영체제 쪽으로 모두가 바뀌면서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읽기를 요청한 그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읽기에 해당하는 작업을 커맨드를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읽기가 끝날 때까지는 P1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P1을 선택하면 안 돼. 따라서 이제 P1에 대한 상태는 웨이팅으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이제는 P1은 웨이팅이기 때문에 이제 제껴놓은 거고 이제는 레디인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P2밖에 없는 거니까 P2가 선택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P1을 실행을 하다가 운영체제로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P1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P2로 가야 되는 겁니다. P2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P1을 실행하다가 P2로 바꾸려고 하니까 P1에 대한 문맥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고 P2에 대한 문맥을 복구를 하게 되면 여기로 넘어가서 유저 모드로 넘어가서 P2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문맥을 어떻게 저장하고 복구하는지는 이제 문맥 교환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P2가 다시 이제 선택이 되고 러닝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P2가 다시 또 뭔가를 시스템 콜을 호출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럼 P2가 다시 또 시스템 콜을 호출하면 다시 또 중간에 커널로 넘어올 수도 있을 테고 지금 이 시나리오는 그냥 P2가 실행하는 중간에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온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아까 P1이 요청한 작업이 끝난 시점에. 그러면 P2는 그냥 일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디스크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커널 모드로 바뀌고 커널에서는 디스크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을 실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운영체제에서는 앞에 P1이 요청했던 작업이 지금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P1은 이제는 다시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될 테니까 P1을 레디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다시 또 스케줄링을 위해서 고르게 되면 이제는 P1과 P2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죠. 뭐가 선택이 될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스케줄링의 정책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뭐 P1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P2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편의상 P1이 선택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P1이 우선순위가 높았다든지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P2를 실행하다가 다시 또 P1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P2에서 P1으로 문맥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또 P2의 문맥을 저장을 하고 P1의 문맥을 복구를 합니다. 이 P1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저장해 놓은 이걸 그대로 복구를 해서 다시 유저모드로 넘어오게 되면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뭐 P1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치 이 상태에서 시스템 콜 호출하고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스케줄링을 할 때에 P2가 선택이 됐다고 하게 되면 다시 P2로 넘어가서 P2가 계속 실행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때 문맥 교환이 필요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으면 뭐 이제 스케줄링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CPU 속에 이제 코어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각각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CPU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멀티 코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각각이 이런 작업들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뭐 리눅스나 이런 윈도우즈도 보면 다들 이제 그 멀티 코어를 그대로 지원해주게 되겠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운영체제 코드는 각각이 따로따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어느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둘밖에 없긴 한데 예를 들면 뭐 P1, P2, P3가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현재 코어 1번은 P1을 실행하고 코어 2번은 P2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각각 실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코어 1번에 실행하던 놈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그럼 코어 1번에 해당하는 그 코어 1번이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케줄링 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리스트 중에서 보니까 P2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P3가 남아있어 그럼 P3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P3로 돌아가서 코어 1은 P3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코어 2는 P2를 계속 실행하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 이제 그 태스크 매니저를 띄워가지고 그 실행하는 것들을 보면 아마 자세히 본 사람 질문에도 있던데 그 중에서 유독이 CPU를 많이 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프로세서.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무슨 뜻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세서들이 전부 다가 웨이팅 상태에 빠졌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P1이 이 파일 읽기를 요청했고 P2가 실행하다가 이 시점에 하필이면 이 디스크 인터럽트 걸리기 전에 이놈도 파일 읽기를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럼 P2도 웨이팅이 되겠죠. 그럼 CPU는 뭘 해요? 실행할 게 없어, 선택할 게 없어. 스케줄을 했더니 선택할 게 없는 거야. 그럼 CPU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그 실행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뭔가 이제 운영체제 속에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CPU라고 하는 것은 뭔가 끝없이 뭔가를 실행하는 겁니다. 끝없이. 물론 이제 뭐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CPU를 정지를 시켰다가 뭐 복구하고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일단 그건 이제 또 별도의 테크닉이라고 보고 뭔가를 실행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아이들 프로세서를 하나 그냥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에서 항상 제일 후순위가 되게. 그러면 어쨌든 이 아이들 프로세서는 그냥 할 일 없이 계속 무한루프만 도는 거야.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무한루프만 끝없이 도는 거다 이거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냥 무한루프만 도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소위 그냥 시간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OS 입장에서는 스케줄링을 할 때에 어쨌든 항상 아이들 프로세서는 레디 상태인 겁니다. 레디이거나 선택이 되면 러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레디가 최소한 한 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할 때에 무조건 선택하면 반드시 어떤 한 놈은 걸리는 거야. 다른 거 실행할 게 없으면 아이들 프로세서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간 소모하는 프로세서를 하나 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이들 프로세서가 CPU를 뭐 거의 다 쓰는 것처럼 보이죠. 뭐 90 몇 프로씩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아이들 프로세서는 CPU 활용률이 확 떨어지겠죠.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행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그 우선순위에 낮도록 스케줄링에서 가장 마지막에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 거를 넣어놓게 되면 스케줄링을 하고 문맥 교환하는 그 논리가 딱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운영체제 내에서 레디 프로세서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조건에 대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는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프로세서라는 걸 일부러 넣어놓습니다. 그건 뭐 리눅스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맥 교환을 할 때 보면 이제 결국은 현재 실행하던 것과 이제 이게 이제 그 스케줄링을 하고 이제 문맥 교환하는 과정인데 현재 실행하던 것과 그다음에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러닝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전역 변수가 이 운영체제 내부의 얘기입니다. 운영체제 내에서 러닝 프로세서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하나 갖고 있고 운영체제 내에 그게 현재 실행하는 러닝 프로세서에 대한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을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값을 프리뷰에서 넣고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ready인 것들 중에 하나가 딱 선택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없으면 아이들이 선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고르고 해서 지금 실행하던 것과 다음에 실행할 것이 똑같은 거라면 그냥 문맥 교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돌아가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문맥 교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전에 실행하던 것이 이제 러닝 상태였다면 그러면 이제 그 상태는 레디로 바꿔주고 여기 스케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레디 상태와 러닝 상태를 이제 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스케줄링에서는 레디인 것과 러닝을 포함해서 선택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현재 러닝인 것과 레디인 것들 중에서 고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OS를 만들기에 따라서는 러닝이라는 것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레디로 표현을 해놓고 러닝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놈이 러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만들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러닝이었으면 레디로 바꿔주고 다음에 선택된 놈에 대한 상태를 러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러닝 프로세서는 넥스트다 바꿔놓고 문맥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와 프로세서 간에는 이제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을 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동안 메모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해요. 각 프로세서마다 자기가 액세스하는 메모리 영역을 어떻게 매핑을 시킬까 하는 그런 메모리 관리가 있는데 요건 이제 6장인가 넘어가면 이제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바뀌기 때문에 메모리 영역을 바꾸는 절차를 따로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에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제 실행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멀티 스레드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 속에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제는 운영 체제 입장에서는 이제 스케줄링 하는 단위가 이제는 프로세서가 아니라 이제 스레드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OS들이 다 멀티 스레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링 단위가 이제 스레드 단위다. 앞에서 얘기할 때 프로세스 얘기는 프로세스당 스레드가 한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프로세스 단위로 스케줄링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스케줄링이 스레드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있듯이 스레드마다에 대해서도 스레드 컨트롤 블록이 있다. 어쨌든 뭐 명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를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각 스레드마다 이제 스케줄링을 위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얼마나 되고 이 스레드에 대해서 스택 영역은 어디부터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스레드들 여러 개가 한 개의 프로세스 속에 소속된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는 어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거고 반대로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서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스레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스레드마다 포인트를 다 따로 주면 좋겠지만 그럼 이제 스레드 개수만큼의 이 항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항목은 한 개만 놓고 첫째 놈은 따라오면 줄줄이 다음에는 누구고 다음에는 누구가 따라가게 되면 이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들을 다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뭔가를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스레드가 예를 들어 3개였어요.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스를 하나 실행을 시켰더니 그걸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이 거기 속에서 스레드를 생성해가지고 3개가 실행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강제로 그 워드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강제로 종료시킨다고 칩시다. 별도로.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종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번호 23번을 강제로 종료시키겠다라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명령을 보낸다고 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스레드들을 다 종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줄줄 따라가면서 하나씩 다 종료를 시키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특정 스레드, 요놈이 이제 담당한 부분에서 실행하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것이든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이제 이 스레드를 이제 종료시키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독립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원래 프로그래머가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업무를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문제가 있게 되면 이 스레드를 종료시키는 시점에서 그러면 소속된 스레드를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내가 소속된 프로세서가 어딘지를 찾아간 다음에 쭉 줄줄이 따라가면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맥 교환의 기본 단위가 프로세스, 즉 스레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맥을 저장하는 영역도 스레드마다 따로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보면 이제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하고요. 오픈한 번호를 어느 한 스레드가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번호를 다른 스레드에서 그걸 이용해서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원래 스레드 기본 매뉴얼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스레드가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정보는 이 스레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다 공유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정보는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곧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이 되고 0, 1, 2 해서 번호가 리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예를 들어서 파일 하나 오픈을 하고 번호가 뭐 2번이 리턴이 됐다. 여기 해당하는. 그러면 그 2번이라고 번호를 이용해서 이놈이 읽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속된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서 2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따라가서 그 파일을 읽기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레드 간에 다 공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 속에 그러면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아까 문맥 교환하는 부분을 조금은 이제 또 바꿔야 될 겁니다. 이제는 한 프로세스 속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는 스케줄링 단위가 이제 그 스레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코드를 바꿨어요. 이제는 지금 실행하는 스레드가 누구냐? 러닝 스레드라고 하는 운영체제 내에 전역 변수가 있다고 보고 그게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스레드 컨트롤 블락을 가리키는 포인트다. 그래서 현재께 직전에 실행하던 것이 이제 프리비어스가 러닝 스레드가 되겠고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레디 상태 또는 러닝 상태의 스레드들 간에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선택이 된 게 넥스트라고 보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넥스트와 프리비어스가 같으면 그냥 리턴하면 되겠고요. 서로 다르다면 문맥 교환을 하는 거죠. 문맥 교환을 하는데 이제는 이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프리비어스 먼저 실행하던 것과 넥스트 다음에 실행할 것이 스레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프로세스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프로세스 소속이면 메모리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프로세스 소속이면 메모리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넥스트가 소속된 프로세서와 프리비어스가 소속된 프로세서가 같으면 메모리에 대해서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르다면 이제는 아까처럼 메모리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든 해줘야 될 거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스레드는 언제 만들어지냐?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에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기본 스레드 한 개는 일단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속에 스레드를 추가로 생성해 달라고 하는 시스템 콜 호출이 있으면 그때 스레드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내 프로그램 속에 스레드 생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코드 속에 포함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스레드가 한 개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 아까 뭐 워드 프로세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프로그램 속에 스레드 크리에이터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시스템 콜 함수도 프로세스를 생성을 요청하는 함수가 있고 또 스레드 생성하는 함수가 따로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되는 과정은 각각의 스레드가 어쨌든 각각 자기 일을 마치면 이제 종료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스레드가 다 끝나는 시점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미의 스레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레드 종료 말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했다고 하게 되면 이건 프로세서가 마무리되는 작업이니까 당연히 그 속에 있는 모든 스레드가 다 종료되는 걸로 처리가 되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그 스레드들 간에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레드가 어떤 상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은 진행을 하고 이런 식의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인 함수가 따로 있다. 그래서 같은 프로세서 속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특정 스레드에 대해서 저 스레드가 조인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가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어떤 스레드가 동료에 해당하는 다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뭔가 더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따로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같은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들 간에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는 차일드 프로세스가 끝날 때 페런트가까지 기다리는 뭐 웨이트 함수가 또 있었죠, 그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도 있고 같은 프로세스 속에 있는 스레드들 간에도 이렇게 뭔가를 뭐 기다렸다가 나머지 작업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면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유저 메인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는데 그냥 메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C 랭귀지라든지 또는 자바 언어로 만들 프로그램 작성 항상 메인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메인분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이미 스레드 하나가 실행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 실행 파일 속에는 메인은 한 개만 딸랑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메인 앞에서 뭔가 약간 처리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에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스레드 한 개가. 그 실행을 하면서 이제 메인 속에서 이제 뭐 또는 함수 호출하면서 그 와중에 스레드를 생성을 요청하게 되면 스레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유저 메인에 해당하는 저 함수로부터 스레드 하나가 실행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스레드 3개를 그냥 만드는 걸로 그냥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스레드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콜 함수죠. 스레드 3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스레드들은 같은 프로세스에 소속된 거고 코드나 전역 변수를 다 공유한다 그랬어요. 즉, 이 스레드들도 이 속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쓰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는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스레드를 생성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숫자로 준 거고요. 그 다음 것이 이제 스레드가 생성을 해서 스레드가 실행을 하는데 어느 부분부터 실행할 거냐 하는 함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레드는 body A라고 하는 함수를 그 스레드의 시작 시점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또 다른 것은 body B, 또 다른 것은 body B를 또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body A라고 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 속에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 크리에이터를 딱 생성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유저 메인부터 실행하던 원래 스레드가 있고 body A부터 실행하는 새로운 스레드 하나 더 있는 거죠. 스레드 두 개 된 겁니다. 이 스레드는 스레드마다 이제 자신의 또 아이디를 알아올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프로세서 자신의 번호가 뭐냐 호출하는 함수가 있고요. 스레드는 스레드별로 내 아이디가 뭐냐를 알아올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레드 셀프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썼는데 이것도 시스템 콜 함수지요. 예를 들어서 그걸 호출을 해서 자신의 지역 변수, 요 body A에 해당하는 요 지역 변수에다가 my 아이디에다 기록을 하고 지역 변수에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고 그러면서 화일을 해가지고 카운트 값이 20에서 도달할 때까지 매번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뭔가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근데 스레드 yield는 뭐냐 하면 이 yield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양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도로 교통 표지판에 이게 yield라고 써놓은 표지판이 종종 나옵니다. 양보 이런 거 의미인데 어쨌든 이 실행을 하고 이게 없으면 다시 루프를 계속 도는 거죠. 근데 양보를 한다는 얘기는 내 동료 스레드에게 실행할 차례를 그냥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실행을 계속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한번 양보를 해주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계속 루프를 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레드를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스레드 두 개가 실행하는데 요놈이 실행할 때는 이걸 출력할 테고 그 다음에 yield를 하게 되면 다음 또 다른 스레드로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스레드가 두 개 있는데 만약에 유저 메인에 해당하는 스레드가 다시 선택이 됐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스레드를 또 하나 만들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제는 스레드 body B를 갖고 또 실행하는 스레드가 또 하나 실행합니다. 이제 스레드가 세 개죠. 이거 실행하는 놈, 이거 실행하는 놈, 원래 걸 실행하는 놈. 이건 뭐 편의상 똑같은데 이제 출력하는 것이 아까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문자를 찍는 것 대신에 B라고 하는 문자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겠고 그럼 이제 스레드가 3개가 됐고 다시 또 실행하다 보면 이제 이놈이 선택될 수도 있고 이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원래 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원래 게 선택이 됐다고 하면 다시 또 이걸 또 실행하겠죠. 또 스레드 또 하나 만들면 다시 또 스레드 body B를 실행하는 놈이 또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는 스레드가 4개가 된 거죠. 그 4개가 돌아가면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유저 메인 부분이 다시 선택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할 일이 끝났죠. 여기서 리턴하게 되면 그럼 원래 스레드는 종료가 되는 거죠. 원래 스레드는 끝났고 그럼 이제 스레드 3개가 이제 또 돌아가면 실행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실행하는데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스레드를 생성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 스레드가 실행할 내용은 함수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파라메터로 주어서 스레드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레드가 이제 만들어져서 실행하게 되겠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각각의 그 스레드를 실행하는 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3개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스레드가 있었고 추가로 생성된 3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각각 이제 뭔가 실행하는 과정에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편의상 간단한 메시지를 이제 찍어주는데 body A를 실행하는 놈은 이제 괄호 열고 대문자 A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 찍어주는데 자신의 아이디를 하나 찍어주고 콜론 찍어주고 또 숫자를 하나 찍어주는데 현재 카운트 값은 0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루프 돌면서 하나 증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걸 찍어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찍는 걸로 되어 있고요. body B도 똑같은데 이제 A 대신에 B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성된 스레드가 실행할 때는 A에다가 자신의 아이디가 있고 카운트 값이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찍게 되겠죠. 지금 같으면 0에 출발하고 값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찍으니까 1부터 찍힐 겁니다. 그죠? 찍고 그 다음에 양보를 하게 되면 body B를 실행하는 어떤 스레드가 실행이 되게 되겠고 그럼 역시 똑같이 찍어주는데 자신의 아이디가 있고 카운트 값이 있습니다. 이것이도 똑같이 카운트 값이 1부터 실행하게 되겠죠. 또 yield를 하게 되면 body B를 실행하는 또 다른 스레드가 또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자신의 아이디를 찍어주고 카운트 값은 별개로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카운트나 my id가 이게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입니다. 만약에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서로 그냥 같이 오버라이트가 돼버리겠지, 그죠? 지역 변수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지역 변수는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스택에다 임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스레드마다 별도의 스택을 갖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각각이 자신의 스택에다가 지역 변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스레드 1은 양보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실제 화면에다가 찍어보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그것이 화면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아까 괄호 열고 A이고 그 다음에 스레드 ID는 2번이고 카운트 값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레드 1을 하게 되면 B를 찍는 놈으로 넘어오고 ID가 3번이고 카운트 값 1이고 또 1을 한번 하게 되면 역시 B를 실행하는 놈인데 ID는 4번이고 카운트 값은 1번이고 다시 1을 하게 되면 A를 찍는 놈이고 ID는 2고 카운트는 이제는 2가 됐고 쭉 돌아가면 실행하겠죠. 이게 화면에 그냥 막 찍힐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한 개의 화면에 그냥 찍었는데 만약에 각 스레드마다 독립된 창을 따로 띄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각 스레드마다 독립된 창에 별도로 표시한다고 치게 되면 스레드 2번이 실행할 때는 이렇게 찍히고 3이 실행할 때는 이렇게 찍히고 4번이 실행할 때는 이렇게 찍힐 거라는 거죠. 각기 자기 창이라고 따로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요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바디 A를 실행한 특정 스레드 한 개만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A 찍고 자신의 ID 찍어주고 카운트가 1, 2, 3, 4 증가하면 찍힙니다. 각각이다. 이놈도 역시 B를 찍어주고 ID 찍어주고 카운트가 1, 2, 3, 4 증가하고요. 이놈도 마찬가지 B를 찍어주고 ID 4번이고 카운트 값이 1, 2, 3, 4로 증가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시하는 창에 대한 기능을 아예 안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섞여서 찍힙니다. 이렇게 섞여서 찍히는데 만약에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별도의 창에다가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OS는 이렇게 이제 별도로 구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스레드별로 자신의 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별도 거기다가 뭔가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작성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다. 나머지 이제 파라미터 조금 더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파라미터 요 20원 이제 스레드마다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현재 이걸 우리가 이제 과제에서 한번 해볼 텐데 테스트용으로 여기서는 스케줄링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값이 큰 것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선택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스케줄링을. 자, 그리고 이제 요 스레드들을 실행하는데 이 바디 A를 실행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 파라미터를 받아올 수도 있으면 좋겠다. 시작하면서 어떤 파라미터. 그래서 그 기능을 그 값을 여기다 줄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스레드가 실행을 시작하면서 그 함수의 이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되어 오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피코 커널 소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스레드 크리에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는지, 그 다음에 스레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이것은 이제 그 피코 커널 소스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건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고, 요건 이제 그 피코 커널에서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든 예제가 되겠고요.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스레드가 포식스 표준이 있습니다. 포식스 표준. 이 포식스 표준은 이제 운영 체제들이 다 리눅스도 그렇고 일반 유닉스도 그렇고 윈도우즈도 그렇고 이 포식스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그래서 컴파일해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인데 이 스타일을 일부러 이제 거기다 맞췄어요. 피코 커널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함수 이름이 시스템 콜 함수 이름이 pthread creat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식스 thread creator 이런 함수가 되겠고 그 파라미터에 보다시피 여기에 함수
주소, 이 함수 이름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어요. 포식스 표준에. 여기서는 이제 값이 한 개가 아니라 어떤 구조체의 포인트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는 이제 뭐 스택, 하나는 이제 뭐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편의상 그냥 그걸 그냥 널로 처리하게 되면 그냥 표준값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꿔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식스 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게 되겠고 생성은 pthread creator, 자신에 대한 것은 pthread self, 양보하는 것은 pthread yield. 그게 똑같죠, 그지? 일부러 그렇게 이제 피코콘을 그래 맞췄습니다.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OS에다 만드는지는 이제 실제 책 부록에 있는 소스 코드에 보면 나와 있어요.